아프거나 통통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비만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체지방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15에서 18% 이상, 여성의 경우 20에서 25% 이상의 체지방률이 초과를 하는 경우는 비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을 한 것으로 나눴을 때 지수가 25 이상이 되는 경우로 비만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네. 자신의 적정 체중을 구하는 방법은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했을 때 그것을 적정 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오버하게 되면 비만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쪽이 비만이거나 양쪽 다 비만인 경우 자녀도 비만이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네.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에 비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질병이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네.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기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 시험이나 취업 면접이 있는 경우에 식욕이 억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더 지속이 된다면 식욕이 증가가 되고 지방을 축적되게 하기 때문에 비만의 좀 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학적인 원인을 봤을 때 비만은 습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습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물과 불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을 불로 졸였을 때 나오는 그런 끈적끈적한 상태를 네네. 말을 하는 것인데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장마 시즌에 좀 더 비만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 습과 담을 제거를 하면서 비만 치료의 핵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의 경우 살이 쪄도 다 키로 간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많이 듣고 자랐죠. 그렇습니다. 예. 네, 현대인의 경우는 소아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아 비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년배의 연령과 신장과 성별을 봤을 때 평균 체중의 20% 이상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소아 비만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 세포의 수와 크기가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되고 어른 같은 경우는 지방 세포의 수가 아니라 크기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아 비만의 관리에 때를 놓치게 된다면 이 지방 세포의 수가 너무 증가를 하게 네, 되면서 늘어나서. 증식형 비만이 될 수가 네. 있고 또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을 유발을 해서 성장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드리자면 저희 2차 성징 증후라고도 하고 사춘기 현상이라고도 하죠. 여아의 경우는 가슴이 커지면서 월경이 시작이 되고 남자의 경우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수염이 나고 또 고환이 발달한 등의 징후가 여아의 경우 8세 이전, 남아의 경우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성저숙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성저숙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성장판이 일찍 닫히기 때문에 성장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른 모습을 먼저 보이기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자신감 결여가 되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성저숙증과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 이 체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성호르몬을 교란을 하게 되면서 성저숙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또한 심한 비만화의 경우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춘기 현상을 빨리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저숙증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소아 비만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성인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소아 비만 관리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성인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무작정 굶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영양 장애를 가져오면서 성장 장애를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식판을 이용한다든지 식판에 자기가 먹을 정량만 정해주고 그것을 네네. 먹게 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근본적인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소아 비만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을 했을 때도 아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 후에도 출산 전과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미용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에 있어서도 산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유는 표준 체중을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거대화 출산이라든지 임신 중독증, 임신 중 당뇨, 그리고 이제 산후 비만과 슬통 요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으로 만드신 뒤에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6주 정도까지를 입덧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는 식욕이 많이 저하가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입덧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상 심리에 의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때 체수분과 체지방의 증가가 급격하게 늘게 되고 이때는 축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후에도 잘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한약을 드시는 것보다 스스로 식욕 억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임신 중반과 후반기에는 한약을 이용해서 태반을 안정시키고 출산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태아가 있으니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러나 6개월 정도까지는 평소 식사량보다 조금 더 드시는 정도면 되고 그 이후부터 태아가 성장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보다 조금 더 식사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14kg 정도 증량이 되는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증량 체중 기준이 있습니다. 네. 먼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7kg 정도까지는 증량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적정 체중이신 분들은 11에서 15kg 정도, 조금 과체중이신 분들은 7에서 15kg 정도, 또 비만이신 분들은 7kg 미만으로 증량을 해주시는 것을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증가한 수분이나 체지방 같은 경우는 축적이 잘 되고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출산 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요, 활동량이 감소하고 또한 열 생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체수분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부어있기 때문에 이 체수분을 빼면서 부종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3주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체수분의 감소와 함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개월 뒤부터는 체지방을 위주로 감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산 후에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산모들에게 너무 안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산 후에는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무조건 쉬어라 이런 네, 얘기들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예. 예, 그러면 활동량도 너무 낮아지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질 뿐더러 또 몸이 허하기 때문에 너무 열량이 큰 보양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생방송 성인 비만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성인 비만은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체질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체질, 열체질, 습체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질별에 따라서 운동 방법과 식단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질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방송 바로 찬 체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한 체질의 같은 경우는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이 찌게 되면 상체보다는 하체에 더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 특히 밀가루를 먹었을 때 좀 더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손발이 차거나 추위를 잘 참지 못하고요. 피부는 하얗기보다는 살짝 더 검은 편에 가깝습니다. 네. 체격이 큰 사람보다는 조금 작은 사람이 많고 대신 강단이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있어서 좀 더 안정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대체로 조용해 보이고 무리와 섞여 있을 때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네. 의심이 많고 잘 불안해하는 성격이 많고요. 직관이 강하고 조용하지만 은근히 고집이 세고 주관이 있는 편입니다. 네. 또 가슴은 크지 않고 엉덩이가 좀 더 큰 편이고요.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땀을 잘 흘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계속 흘리기 시작하면 건강의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거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한 음식들을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고기 중에서는 닭고기를 들 수가 있겠고요. 녹역이나 인삼, 꿀, 현미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음식이나 또는 기름기가 너무 많은 단백질 음식을 좀 피해 주셔야 하고 네. 또 찬 생물이라고 하죠. 회나 낙지, 오징어, 그다음에 생굴,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는 오이 같은 거, 그리고 메론, 참외, 수박 같은 것은 피해 주시죠. 화체질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도 화끈하고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체가 하체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하체가 더 짧고 부실하고요. 걸음걸이가 좀 빠른 편이고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래 서 있게 되면 요통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행에는 재치가 있고 직설적인 면이 있어서 타인에게 경솔한 면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머리 크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고 눈매는 날카롭고 입술은 얇은 편입니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열정적이고 화끈한 스타일이고 밝거나 명랑하긴 한데 집단에서 무리를 이끄는 리더형이지만 때로는 경솔할 때가 있어서 실수할 때도 많고 네. 계획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을 많이 신경 중시하는 경향이 쓰고. 많습니다. 예. 일단 상체가 하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단을 걷는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또는 오래 걷기를 한다든지 하지만 관절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걷기 운동